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매 강의 첫 시간인데요. 경매 기초입니다, 기초. 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이 질문에 답변이 크게 이제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시세보다 싸게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 시장, 일반 거래 시장보다 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그렇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의 개념이 될 겁니다. 투자를 해서 내가 매도 차익 또는 시세 차익 또는 수익형 부동산 등등 본인이 목적하는 필요 용도에 대해 투자 형태로 바라보시는 분, 그런 이유에서 경매를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부터 먼저 살펴보느냐는 이제 질문인데요. 아마도 대부분이 경매 공부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론 공부한다. 권리 분석이라든지 물건의 하자라든지 경매의 이론적인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걸 아마 공부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매 학원이라든지 경매 사이트 이런 곳들은 유료지 않습니까? 그런 유료 강의를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에 그런 홍보나 그런 안내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경매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배워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자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경매라는 것이 경매법정, 법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일련의 부동산 취득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자, 부동산은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시세는 형성되어 있지만 딱 이 가격 이렇게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시세가 책정되어 있지만 이게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시장, 실거래시장, 호가,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시세 등을 확인하곤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취득할 물건이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물건에 대한 가치, 시세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옳은 것인지 싼 건지 비싼 건지 내 용도에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경매를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그 과정은 무시를 하고 경매법정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권리 분석 이것에만 치중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좀 하다가 입찰을 하더라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권리 분석을 했고 경매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좀 했는데 막상 경매법정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붙어서 막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입찰하는 게 맞나?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가? 여러 사람이 경매에 동시에 들어왔는데 내가 1등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불안해지는 심리가 그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한다. 경매를 통해서 내가 물건 취득을 한다거나 투자 수익을 낸다거나 어떤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할 때는 경매 프로세스 이전에 그 물건, 즉 다시 말해서 음식점으로 치면 재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원재료가 어느 게 신선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취득하면 물건이 싸고 좋은지, 실제 물건이 싸고 좋은 기준이 어떤 건지, 그래야 내가 좋은 재료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경매 시장, 경매 공부, 경매 기초에 있어서는 원재료에 대한 가치 판단은 빠져 있고요. 일단 그 재료를 조리하는 방법에만 대부분의 교육이 치중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 공부를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셔야 돼요. 경매법정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평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몇 개 정도 초이스를 해두고 그 물건이 가격이 어떻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보합장인지 주변 시세 호가는 어떤지
내가 살펴보고 돌아본 시세나 호가 대비 혹은 실거래가 대비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래가 그리고 매매가, 호가라고 하죠.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 자 이런 가격 비교해 보시고 지금 내가 최저가로 떨어져 있는 이 가격대를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노력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경매 이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얼마만큼 싸게 혹은 내가 바라보는 이 물건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부합이 되는지 그 판단을 하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단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경매법정을 좀 가셔야 돼요. 가가지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지 그리고 경매법정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프로세스로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먼저 체득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익숙해지시고 나면 다음 경매법정을 가든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경매법정을 갈 때는 내가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겠다라는 나름의 가정을 가지고 법정을 갑니다. 그래서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실제 낙찰되는 가격하고 내가 모의 입찰하는 가격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내가 몇 명 정도 입찰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몇 명이 입찰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파악하시고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한다는 분들의 이제 실상은 어떠냐 하면 대부분이 경매법정을 아예 안 갑니다. 그리고 시세 파악에 대해서도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경매학원에서 가르치는 경매법정의 사이클은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들 공부하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에 치중을 합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순서가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의 과정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경매 말고도 매매 시장도 있을 거고요. 직거래 시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매 시장에 한 파트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판단하는 공부를 먼저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자, 책 덮으시고 이론 강의, 권리 분석 강의 덮어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장을 가십시오. 어느 현장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경매로 나온 물건 그 주변에 부동산 탐문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셔서 온라인으로 실거래가 파악하시고 최근 매매 가격 파악하시고 가격이 상승인지 보합인지 하락인지 동향 이런 것들 좀 파악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 공부를 하시고 동시에 경매법정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했던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얼마 정도 가격에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는지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런 모의 입찰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현장 공부부터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는 그 과정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기일 입찰표를 쓰는 방법 그리고 경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가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좀 당부드릴 것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공부만 하시고 이론만 배우고 끝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매법정을 가보시고 주변에 입찰하시고 낙찰되시는 분들 자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굳이 경매 배우는 초기 단계부터 그 과정까지 밟겠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의 80%, 한 85%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평이하고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물론 특수관계가 있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다루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잡하고 애매하면 건너뛰시고 그 외에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시고 시세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 물건 또는 내가 찾았던 물건 중에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시장에 한해서 보니까 자꾸 하락장, 최근은 하락장이죠. 그리고 하자가 없는 물건은 많이 몰리더라. 그래서 내가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매라는 것이 단순히 경매 공부를 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익히는 게 경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좋은 시점에 좋은 가격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가치보다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 판단
이게 있으면 굳이 권리관계 복잡한 물건을 파고들지 않으셔도 좋은 물건 취득할 기회가 꽤 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냐 하면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상승장이든 아니면 금리가 인상하기 이전이든 그럴 때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매 물건을 일반적인 물건 안 보고 특수 물건만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 놔놓고 막상 들어갈 때는 또 못 들어가요. 겁이 나서. 이렇게 공부만 하다 끝나요. 그런데요, 투자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살짝 사람들이 움츠릴 때, 살짝 작은 권리관계 하나 때문에 움츠릴 때 나는 저 물건이 괜찮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좋은 가격에 취득을 하고 나중에 재매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막 깊이 있고 복잡한 물건만 찾아다녀서 내가 해지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어떤 때와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누군가가 낙찰받고 미납을 했는데 또 그게 재공고가 나왔어요. 근데 미납이 한 번 되니까 사람들이 살짝 주춤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저 물건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 물건은 내가 판단할 때 이 가격이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낙찰받고 또 좋은 가격에 재매가 하신 분도 계세요. 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되고 대출이 좀 규제가 있으니까 평소 내가 봐왔던 물건이 이제 싸게도 나오네? 야, 저건 내가 꼭 취득하고 싶었어. 그래서 싸게 그냥 경쟁도 별로 없이 내가 낙찰받습니다. 그게 몇 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그 시기가 돼봐야 알지만 경쟁이 없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기나 시점이 있을 때 들어가서 취득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너도 나도 달라붙을 때 어떤 분들은 취득한 걸 팔고 또 국제정세든 국내정세든 금리든 다른 요인이든 간에 사람들이 살짝 주춤할 때 싸게 내가 매입해서 또 좀 괜찮아질 때 팔고 이런 사이클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경매를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시점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된다. 자,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가 경매 프로세스하고 권리 분석에 제발 너무 치중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매 시장은 몸으로 움직여서 시세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파악하고 경매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보고 현 시점에서 시세와 낙찰가액을 비교해 보면서 경매 시장이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지 내가 그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우선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경매 강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시작하시려는 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것부터 치중을 해서 내가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 기초 강의 여러분들께 기본 프로세스 부분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